금융위기 징후 여기서 먼저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지요. 1년 새 저축은행 연체액 증가율입니다. 68.32%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축은행의 연체액이.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축은행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 지표는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지표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기성 제도권의 언론사들도 지금 저축은행의 어떤 연체액이 위험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8.32%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1년 새에 얼마나 늘었는지. 2022년 1분기에 5,46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9,197억 원. 지금 1분기 대비해 보면 63.32%가 늘었고요. 3,733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실제로 말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저축은행 79곳에 가서 하나씩 뜯어본 겁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이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9,197억 원 이것은요 부동산 관련 대출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러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PF 대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PF 대출만. 이게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러면요 브릿지론도 있잖아요. 브릿지론이라는 게 PF가 들어가기 전에 대출해 주는 비용인데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브릿지론 말고도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아마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국에 79개 저축은행이면 웬만한 저축은행은 다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시를 취합해 봤더니 전체 총액은요 28조 5,558억 원에서 2022년 말 35조 8,023억 원까지 늘었다는 거고요. 연체액도 4,427억 원에서 9,197억 원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났죠. 2배가. 저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것,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표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게 제도권 언론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이런 경제신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지 내지는 종편이나 이게 공중파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위기는 생각보다가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표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자본 비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2020년 말만 하더라도 14.2%였던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요 지금은 13.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말에 4.2%였거든요. 2021년에 3.4%로 줄어들더니 다시 늘어났습니다. 4.1%로. 2020년 말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만큼 부실채권 비율이 많아졌다는 거고 지금도 4.1%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어떤 상황이 점점
안타깝게 된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요. PF 대출 사업장 적어도 말입니다. 300개에서 500개 사업장을 중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 물론 300개 500개 사업장이 다 부실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300개나 500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어떤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여러분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저축은행의 위험은 PF 대출의 위험으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짚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상보다는요. 위기에 대한 말이 많이 잦아들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늘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제가 저축은행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언론에서까지도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요. 제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화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작은 단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불황의 그림자가 더 커졌다. 단서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수지 뚝에 쥐구멍이 아니라 쥐구멍이 여러 개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수지 뚝에 있는 쥐구멍이 여러 개가 합쳐질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쳐지면 그게 위기거든요. 합쳐져서 구멍이 커지면요. 거기로 물이 콸콸콸콸 새 나올 거고요. 그 수압에 의해서 구멍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저수지 뚝까지도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쥐구멍이 여럿이 나 있다. 이것까지는 현재까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해요. 늘 제가 저축은행의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요. 5천만 원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 아니 4,700만 원입니다. 그래야지 이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5천만 원을 넣으면 이자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서 한 4,700만 원 정도를 넣어두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저축은행 또 캐피탈사 증권사 혹은 새마을금고 이금융권의 위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을 겁니다.